지난주에 인슐린 저항성과 이형 당뇨병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그 비만과 과체중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이형 당뇨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이제 이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그래프는 지난번 3월 17일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 즉 뭐 당화 혈색소라든지 전체 혈당 수준이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슐린의 혈중 농도는 우리가 어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혈당이 안정된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혈중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 시기에는 비록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당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실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화혈색소는 이상이 없으신데 혈중 인슐린 농도라든지 아니면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또는 혈당 변동성이 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대사적인 어떤 문제들, 증상들로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색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당뇨라는 어떤 당뇨와 비슷한 그런 질환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진단을 받질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혈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또는 뭐 건강검진을 했을 때의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인슐린과 혈당으로 인한 그런 영향으로 나타났을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겁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착각을 하시는 게, 당뇨가 어느 순간 딱 어떤 기점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당뇨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 동그라미 이 안에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당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높아지시는 분들, 이렇게 혈당 수준이 전체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시는 이러한 과정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선행이 되었고, 우리 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지 않은 당분 섭취 또는 건강하지 않은 당분 대사에 노출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시고, 염두에 두고 어떤 생활 습관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난 당뇨병이다 라고 그때부터 발병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과 그다음 이형 당뇨병을 어떻게 보면 좀 연속적인 그런 어떤 진행 과정을 보이게 되고, 이 녹색 동그라미에 있는 이 상태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췌장이 이그조스티드라고 하는 고갈되어 버리거나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또는 손상이 되어 버려서 이런 높은 혈당에도 췌장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이 당분이 들어간 음식이 들어갔을 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인슐린 요법을 권고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당뇨병이 거의 후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서 당뇨병에는 인슐린 요법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뇨병의 전체적인 어떤 그 병의 경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당뇨병 발병 전과 그다음 초기 단계는 분명히 인슐린 과잉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그런 질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기에 가서야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부족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과 합병증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본질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인슐린 과잉이 원인인가 아니면 인슐린 부족이 원인인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발병 전과 초기 단계에서는 인슐린 과잉이 원인이기 때문에 과잉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후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요법을 권고하고 시도를 하지만은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큰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 요법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요법을 하면서도 단순하게 인슐린 양을 무조건 늘려간다든지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요법도 어쩔 수 없이 이 인슐린 분비 부족에 의한 증상과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이 인슐린 요법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인슐린 요법도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치료요법을 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2형 당뇨병의 병의 경과를 봤을 때에도 이 병의 본질은 인슐린 분비 부족이 아니라 인슐린의 과잉이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것이 명연하게 드러나고 그렇다면은 이 병의 발병 전 또는 그 당뇨병의 초기 단계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 계획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건강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지속과 2형 당뇨병 발병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옆에 있는 글은 제가 읽질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2형 당뇨병이신 분들, 그 다음 2형 당뇨병의 발병 전이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건강 관리라든지 아니면 치료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